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험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일제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그리고 이화영 변호인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 방북 추진을 직접 두 차례 보고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젯밤 메인 뉴스 9시 뉴스에서 이재명이 알았다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화영의 옥중 편지에서 이것을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의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대북 송금 의혹 말고 백현동에서 이재명이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전 실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정 조율 중이라고 정진상 측도 시인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을 이 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에 굉장히 쉬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화일보는 백현동 의혹과 이 방북대금을 묶어서 검찰이 빠르면 8월 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재명은 그냥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김남국의 코인 파동 이것도 이제 제명 이 권고를 하면서 점점 더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서 이재명의 사업 리스크는 잠시 물밑에 있었는데 다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 정진상을 조사한 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를 최종 승인한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8월 초 피의자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윗선 지시로 할 수 없이 했다. 그리고 그 문건들이 나오면서 정진상, 이재명이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백현동 사업을 따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반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가 200억을 요구받았는데 100억은 이 이재명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석,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았다고 전문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800만 달러입니다. 액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도 8월 초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미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현동과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터지면 이재명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준입니다에 나온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걱정할 게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아니냐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지금 이게 아니고 니는 지금 네가 무기징역 평생 강항에서 썩을지 안 썩을지 걱정해내라,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만약
이화영 진술대로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이 제3자 뇌물죄로 확정이 된다면 아시겠지만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만 인정돼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오늘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도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법원에서 진실과 이 사법 처리 유무가 밝힐 겁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뭐 한두가 지금 아닙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기에 쌍방으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까지. 자, 장해찬 최고위원은 생각보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져서 총선 이전에 만약 민주당이 약속한 것처럼 방탄국회를 펼치지만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사필 규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그 영장을 정당하다고 할지 정당하지 않다고 할지 또 한 번 총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난 혁신한 결의가 참 하나마나한 결의였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또 김남국의 코인 파동과 관련해서 김남국을 제명하는 절차도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태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말로는 혁신을 쓰다더니 역시 자기 중심주의적이구나.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뭐 무기징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년형까지는 언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초조한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podcast. 여러분 감사합니다.